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 결과를 담은 데이터 숫자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냉정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숫자 자체가 열이라든지 분위기 같은 데 좌우되지 않고 바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정언해 주는데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어떤 선거라도 선거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숫자에 대한 검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전자라든지 디지털, 모바일, 컴퓨터 등의 용어가 투표 과정에 개입되게 되면은 늘 선거 정직성을 둘러싸고 여러 시비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택과 관련한 그런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결과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주체가 발표한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표 결과 도표에 따르게 되면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는 당원 총수 32만 명 가운데서 50%에 가까운 15만 명, 정확하게 14만 9,194명이 투표에 임했습니다. 결과는 1위 나경원 후보가 40.93%의 득표율을 차지했고 이준석 후보가 37.41%포인트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선거 결과에서 중요한 하나의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32만 명이라는 데는 당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집단,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모집단에서 각각 두 개의 그런 표본 집단을 끌어냈습니다. 11만 명으로 구성된 것은 바로 모바일 투표용 그런 표본 집단이고 또 그 다음에 4만 명으로 구성된 것은 바로 AIS용 그런 표본 집단입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자식의 통계적 특성은 비슷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통계학에서는 모집단에서 추출된 그런 크기가 큰 표본 집단의 특성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모집단의 특성, 표본 집단의 특성,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어머니의 특성과 자식의 특성 사이에는 지나치게 차이가 있으면 의심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면 아예 통계학이란 그런 학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바로 5명 후보의 모바일 득표율과 ARS 득표율 그리고 또 모바일 득표율과 ARS 득표율 사이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서 간단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우리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붉은색 모바일 득표율과 ARS 득표율 사이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큰 격차가 발생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마이너스 7.82%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플러스 10.92%포인트. 이것은 이례적으로 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격차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보시죠. 3위, 4위, 5위를 차지한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6%, 플러스 0.39%,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득표를 위한 표본 집단과 ARS 득표를 위한 표본 집단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이 모바일 득표를 위한 표본 집단과 ARS 그런 투표를 위한
표본 집단 사이의 격차는 대략 한 1%에서 크게 3%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붉은색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당원이란 꼭 같은 그런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을 추출해낸데 불구하고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사이에 그런 득표율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모바일 득표율이 상당 부분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 ARS 득표율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느냐.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당원 선거인단, 모집단입니다. 32만 명으로부터 나온 표본 집단 1, 모바일 투표 집단과 표본 집단 2, ARS 투표 집단의 통계적 특성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이 각 후보별로 비슷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차 혹은 차이는 대체로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 내외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주호영 후보는 마이너스 2.6%, 조경태 후보는 플러스 0.39%, 홍문표 후보는 마이너스 0.1%로 통계적으로 보면 충분히 정상에 가깝습니다. 1에서 3% 안에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표본 집단인 모바일 투표 집단과 ARS 투표 집단의 특성이 당원들로 구성되고 있는 32만 명의 모집단의 특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의 경우는 마이너스 7.82%포인트, 이준석 후보는 플러스 10.92%포인트는 통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례적으로 이상한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표본 집단이 보일 수 있는 통계적 특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은 나경원 후보의 ARS 득표율과 모바일 득표율,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ARS 득표율과 모바일 득표율 사이의 격차를 보게 되면은 32만 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표본 집단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본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통계학 지식에 의하면은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꼭 같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가지고 조사한 거하고 ARS를 가지고 조사한 경우가 이렇게 큰 차이가 딱 두 후보, 주호영을 비롯한 세 후보는 정상인데 어떻게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냐. 그리고 모집단 32만 명, 모바일 투표 11만 명, ARS 투표 4만 명은 통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단의 특성과 모바일 투표 집단의 특성과 ARS 투표 집단의 특성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나 나경원 후보처럼 모바일 득표율과 ARS 득표율이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관장했던 분들은 이 같은 통계적 특이 현상, 통계적 변칙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박사학위나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계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전문가들이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다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남겨주시게 되면은 좀 더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당원이 32만 명인데 그 3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1만 명이 모바일 투표에 응했고 ARS 투표에는 4만 명이 응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이란 이런 모집단으로부터 두 개의 표본 집단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도 11만 명이고 3만 명, 3, 4만 명 정도가 되면은 통계적 특성이 비슷하다는데 격차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정상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